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번 영상의 목차는 상장 개요, 사업 분석,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첫 번째로 상장 개요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LG 에너지 솔루션이 어떤 기업인가는 모두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생긴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고, 물론 원통용으로 이렇게 생긴 배터리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배터리를 만들고, 이 배터리의 용도는 전기차나 아니면 ESS라고 에너지 저장 시스템에 활용되는 대용량 배터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전기차의 사용처로 지금 배터리가 굉장히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굉장히 핫한 기업이고, 그래서 이번에 물적 분할을 통해서 상장한다, 이렇게까지는 모두가 알고 계시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계속 보면은 우선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어쨌든 LG 화학으로부터 지분 100%를 가진 물적 분할 자회사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신설 법인으로 독립을 하였고, 요번에 상장을 하게 되면 저희 같은 신규 투자자분들이 이제 지분 투자를 함으로써 지분 18.16%를 상장을 하게 되는 그런 구조이고요. LG화학 기존 주주분들은 지분 조금 희석되긴 하지만 그래도 상당 부분 지분을 유지하면서 또 LG화학이 한 2조 정도 금액을 또 구주 매출로 가져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큰 손실을 입는 그런 상장은 아닐 것이다 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 보면은 이번 청약 같은 경우에는 1월 18일, 19일 이틀간 청약을 하실 수가 있고, 주당 30만 원에 지금 공모가가 정해졌고요. 공모 총액 같은 경우에는 한 10조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일반 청약자한테 최소 2.5조, 그러니까 2.6조 정도가 배정이 됐기 때문에 뭐 거의 원하시는 만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어느 정도 청약이 몰릴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물량이 많아서 좀 많이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증권사에서 할 수 있냐면은 KB 대신 신금투 요 정도 3개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밑에 4개는 뭐 이제 잔액 인수로 조금씩만 나눠가는 물량이라서 물량을 많이 받고 싶으시다면 KB증권, 그 다음에 KB증권 좀 싫다 그러시면 대신이나 신한금융투자 쪽으로 가셔도 상당 부분 물량이 많이 배정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어떤 기업인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우선 이제 아까 봤던 페이지인데 이렇게 생긴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고, 이 배터리가 전기차나 ESS에서 주로 활용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 다음에 이 배터리를 어디서 만드느냐, 생산 설비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여기 보면은 국내 충북 오창이라는 곳에 공장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사진 2개 가져왔는데 어쨌든 여기서 자동차 전지, ESS 전지, 소형 전지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해외 기지로 난징에 있는 중국 공장, 여기도 난징에 있는 자동차 전지 공장, 그 다음에 난징에 있는 뭐 여기 종합적으로 만드는 회사도 있고, 그다음에 폴란드에 있는 공장, 그다음에 미국에 있는 미시간에 있는 공장, 그 다음에 역시 미국의 GM과 합작사를 세워서 만든 공장도 있고, 뭐 이렇게 보면은 전반적으로 뭐 국내, 그 다음에 중국, 그 다음에 유럽, 미국, 전 세계 주요 각지에 위치하고 있다, 공장들이 위치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세 개 공장, 국내 공장 말고 이 해외 세 개 공장 중에 어디가 제일 중요할까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생산 설비 투자 금액을 제가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이 보면은 총 투자 금액이 무려 25조나 돼요. 이 단위가 억 원이거든요. 그래서 25조나 해외 공장에 투자를 하고 있고, 그 중에 총 투자한 게 10조, 그 다음에 앞으로 투자할 게 15조나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금액적으로도 보면은 뭐 요 공장이 제일 큰데 북미 공장 아직 투자 안 했어요. 22년부터 투자할 건데 이 공장이 한 6조 정도 쓸 거고, 그 외에 뭐 폴란드 공장에도 한 5조, 그다음에 중국 공장도 합쳐서 한 6조, 미국 공장 다른 것도 합치면 7조, 여기 총 합치면 13조 이렇게 봐서 미국 공장에 제일 많이 투자하는 게 일단 확실히 보입니다. 미국에 뭐 요즘에는 이제 미국 내에서 만드는 메이드 인 US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굉장히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공장에 굉장히 많은 투자, 13조 가까이를 투자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하지만 이제 가장 오랫동안 공을 들여온 공장은 여기죠. 중국 남경, 난징에 있는 공장에는 우리 20년 전부터 투자를 해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좀 전략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자동차 하면은 또 유럽이 유명하잖아요. 유럽의 여러 가지 폭스바겐이나 여러 르노 닛산이나 이런 메이커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 폴란드에도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LG화학이 아니죠. LG 에너지 솔루션의 실적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우선 2021년 실적이 나온 게 9월 3분기까지 나와 있는데 매출이 13조 정도라서 작년 동기 대비해서 거의 70% 가까이 성장한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영업이익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올라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물론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좀 일시적인 이익과 비용이 반영된 거라서 이게 앞으로도 꾸준히 이렇게 갈 거라고는 설명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이건 그냥 이 정도 숫자가 나왔다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더 봐야 되는 영업이익 숫자들은 2020년 숫자 요것들이죠. 그 다음에 2019년, 18년 이런 숫자들인데 18년만 해도 영업 흑자를 나던 사업 부문이었는데 2019년에 영업 손실 그리고 2020년에는 11월까지 흑자 나다가 12월 한 달 동안 무려 4천억이나 마이너스가 나거든요. 그래서 총 2020년에 마이너스 30조 정도를 마이너스 3천억 정도를 기록했는데 이게 왜 그랬냐면은 모두 리콜 관련된 충당금을 쌓느라고 영업 손실이 발생한 겁니다. 근데 이게 2019년에도 발생하고 2020년에도 발생하고 21년에도 발생을 했는데 여기는 일시적인 이익이 생기면서 흑자로 이렇게 보이는 거고 3년 연속 뭔가 리콜 관련된 비용이 발생해서 이게 과연 일시적인가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매출처 관련해서는 이제 글로벌 완성차 업체, 폭스바겐이나 우리나라 현대차 같은 기업에 이제 주로 납품을 하는데 주요 5대 매출처에 대한 비중이 한 45%를 차지하고 있어서 5대 매출처별로 한 9에서 10% 정도 매출 의존도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높은 편은 아니고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 대부분에 납품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 다음 자세히 보면은 여기서 리튬 이온 전지 부문별 수요 추이 및 전망이라고 해서 지금 2021년, 2020년 기준으로 한 요 정도 선에 와 있는데 10년 뒤 2030년에 누가 봐도 엄청나게 성장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설명을 보면은 2020년 258기가와트시에서 2030년에는 2833기가와트시로 10배 이상 성장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연평균 27%에 해당된다라고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수요가 ESS나 뭐 이런 소형 가전보다는 전기차 관련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여기서도 35년, 40년 갈수록 더 성장할 거다라고도 예상해 볼 수 있겠죠, 당연히. 자, 그 다음에 글로벌 EV는 전기차를 말하는 거고 시장 추이 및 전망을 보면은 전기차의 비중이 2030년에도 27%밖에 안 돼서 2040년, 50년 갈수록 뭐 이게 100%갈 때까지 계속 성장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 이제 10배 그치지 않고 20배, 30배 갈 수 있는 시장이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외에 뭐 이제 퓨얼셀, 수소 연료전지차, 그다음 내연기관차의 비중도 나와 있는데요. 내연기관차 같은 경우에는 2021년 숫자가 이제 조금씩 늘다가 2030년 되면은 이제 2021년도보다 오히려 내연기관차 숫자 자체가 줄어들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절대적인 자동차 숫자 자체는 늘어나지만 대부분 전기차가 늘어나면서 이 비중을 가져갈 거고 내연기관차는 2030년부터는 현재보다도 오히려 적어진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별로 보면은 총 전기차의 판매량이 2030년이 25,000대 아니죠. 2,500만 대인데 이 중에서 중국이 절반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1250만 대. 그리고 그 외에 유럽이나 북미, 그 다음에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많아봐야 한 3, 40만 대 정도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물론 아까 또 계속 말씀드리지만 2030년이 끝이 아니라 40년, 50년 갈수록 전기차 비중이 연평균 두 자릿수씩은 계속 증가를 하면서
이 비중 자체도 굉장히 좀 많이 변화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해볼 수 있겠죠. 어쨌든 확실한 건 전기차의 숫자 자체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런 변화하는 시장에 맞춰서 어마어마한 금액을 투자할 것이다 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 상장으로 총 조달하는 금액이 뭐 비용 좀 빼고 나면은 10조 정도를 LG 에너지 솔루션이 자금 조달할 수가 있는데, 이 자금은 향후 투자액이 15조나 되기 때문에 여기 쓰기에도 다 모자란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 세계의 생산 기지의 용량을 확장하는 데만 해도 15조가 들기 때문에 이번 상장할 때 드는 돈 10조 플러스 뭐 사채도 끌어들일 거고, 그 다음에 또 영업에서 영업이익도 추가로 여기다 투자를 하겠죠. 그래서 총 15조를 생산 선비를 확대하는 데 쓰겠다. 그래서 앞으로 증가하는 전기차 시장에서 선도적으로 이제 물량 확보를 해나가겠다라고 이렇게 비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보면은 전기차 이외에도 ESS나 소형 가전에서도 이제 배터리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전기차에 비하면은 물량 자체는 적지만 그래도 2020년, 21년에서 굉장히 많은 양이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쪽도 역시 배터리의 수요를 보조적으로 받쳐주는 시장이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 입장에서는 전기차 시장뿐만 아니라 이런 틈새 시장도 노려보면서 성장세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는 조금 부정적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 제가 일시적 이익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일시적 이익이라는 거는 SK이노베이션으로부터 현금 1조의 합의금을 받아낸 걸 지금 일시적 이익이라고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 같은 경우에 영업이익의 상당 부분, 그러니까 1조나 받았는데 영업이익이 1조가 안 되잖아요. 그 말은 즉슨 이 일시적 이익을 빼면 실질적으로는 영업 손실 마이너스였다라고 말을 하는 거고요. 이 마이너스인 이유는 조금 뒤에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SK이노베이션으로부터 1조를 받고 향후에 로열티 1조를 받을 거기 때문에 물론 이익에 좀 도움은 되겠지만 이건 다시는 생기지 않을 이익이라는 걸 누구나 알 수 있어요. SK이노베이션이 바보가 아닌 이상 두 번, 세 번 줄 리는 없고, 그렇다고 다른 회사한테 소송을 해서 똑같이 또 이번처럼 받아낼 수 있을 것 같지도 않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2020년, 2019년 계속 손실을 나고 있었고, 이거는 비용이 일시적인 비용이라고 하지만 뭔가 좀 매년 발생하는 게, 그리고 2021년에도 1조 빼면은 실질적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3개년 연속 지금 마이너스 기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시적 이익 없이도 매출이 흑자전환, 이익이 흑자전환 하려면은 좀 상당 부분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그 일시적 비용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은 대부분 다 리콜 관련된 비용이었어요. 리콜, 그러니까 전기차에 배터리를 넣었는데 그 배터리가 이제 불량이라서 전기차에 화재가 났어요. 그러면은 굉장히 큰 리스크잖아요. 전기차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배터리 업체인 LG 에너지 솔루션이 전량 여기에 대해서 좀 환불을 해주면서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발생을 합니다. 2019년에 6천억, 2020년에 9천억, 2021년에는 아직 결산이 덜 끝났지만 1조 원 이상을 지금 리콜을 하고 있고요. 그게 뭐 브랜드도 다양해요. 현대차도 있고, 뭐 GM의 쉐보레도 있고, 여러 브랜드가 있었고, 2022년이라고 또 사고가 없을까? 23년, 4년은 없을까라고 지금 아무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매출 자체는 이 회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지만 비용이 이런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비용들이 나가면서 이익이 흑자 전환을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주의 있게 살펴봐야 되는 포인트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 다음엔 이제 기술 표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은 3원계 배터리의 최강자죠.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대부분 3원계 배터리입니다. SK온, 삼성 SDI,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모두 3원계 배터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발전시켜서 4원계 배터리까지 지금 내놓고 있는데요. 여기서 지금 LFP라는 것 외에는 모두 3원계, 4원계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건데, 이 LFP라는 기술 표준을 쓰고 있는 건 바로 CATL이라는 중국 회사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은 세계 1위예요. 테슬라랑도 손을 잡고 지금 한다고 하고 유럽의 전기차 회사들이랑도 지금 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CATL이라는 이 중국 회사가
지금 시장 1인데 이 회사가 지금 LFP 양식을 쓰거든요. 그래서 물론 점유율 전망을 보면은 35년까지 가도 LFP는 20% 정도에서 그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게 전망이기 때문에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예요. 이 LFP의 기술이 더 발전하면은 이게 뭐 20%에서 30%, 40%갈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3원계, 4원계 배터리들도 종류가 너무 다양해요. 그래서 이 중에서 어떤 기술이 표준이 되느냐가 아직 안 정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두 지금 치고받고 하고 있고, 이 뭔가 그림만 봐도 비중이 왔다 갔다를 많이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복잡 다단한 기술 중에서 35년까지 전망대로 될 리도 없고, 과연 어떤 기술이 표준이 될 거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과 이 CATL의 운명이 어느 정도 굉장히 많이 갈리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걸 보면은 예전에 LCD, PDP 간에 있었던 그런 디스플레이 대전이 생각이 나기도 해서 그 이야기도 간단하게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이 2000년대 초반 이야기거든요. 이 당시에 이제 한국 기업들과 일본 기업이 치열하게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전투를 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TV가 점점 더 대형화되고 있었고, 그런 대형 디스플레이에 맞는 게 과연 PDP인가 LCD인가 이 두 가지로 굉장히 시장에서 치열하게 싸우는 데가 있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일본 기업과 삼성, LG, 한국 기업 두 개를 봤을 때 이쪽이 지금 살아남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 두 개 기업이 LCD를 만든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삼성과 LG 두 개 기업이 결과적으로 LCD를 선택함으로써 시장에서 살아남았고, 이 PDP를 선택했던 일본 기업들은 아예 시장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이 경험에서 봤을 때 지금 CATL과 LG, 삼성, SK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다른 길을 걷고 있거든요. 이 LFP가 표준이 되느냐 아니면은 3원계, 4원계 여러 갈래 기술들 중에서 한두 가지가 표준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 기업 CATL과 LG, 삼성, SK 한국 기업들이 누가 시장을 먹느냐가 결정될 정도로 굉장히 큰 이게 관전 포인트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한중일 삼국지, 지금 이제 LG와 파나소닉을 합친 3원계 진영과 CATL이 있는 LFP 진영 중에서 누가 승리할 것인가에 따라서 배터리 시장의 향방은 물론 기업의 그런 운명까지도 갈릴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주의 있게 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 이야기해봤고요.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